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족 간의 횡령 사건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함께 일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된 친족 횡령 사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척은 호칭도 참 다양했고요. 빈번히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은 또 옛날 얘기가 될 정도로 1인 가구 시대로 완전히 이제 접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친족, 가족 간에 발생하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친족 상도례 처벌 제한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박수홍 씨 사건을 통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속이 됐습니까? 네, 최근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수홍 씨가 속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가로채 빼돌렸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보도에 따르면은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박수홍 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30년 가까이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재산이나 박수홍 씨 개인 재산을 보관하던 중에 빼돌려서 100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 보도를 보시면서 가족끼리는 재산 범죄는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닌가, 혹은 30년이나 된 범죄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 관련해 갖고 이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족끼리도 돈 문제 갖고 처벌하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 자, 바로 사건의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이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다라는 게 이제 특이한 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궁금증을 해소하시려면 먼저 친족 상도례라는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네네. 법이 가족 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마냥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취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일종의 특혜를 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신분 관계의 특혜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형법상 어떤 사람이 절도죄나 사기죄, 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으면 형벌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 개입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박수홍 씨 사건을 들여다보더라도 일단 친형 부부가 법인 재산을 횡령한 부분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법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아실 수도 있듯이 법은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같은 법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가정하기 때문인데요. 친형 부부가 법인 재산을 횡령했다면은 피해자는 박수홍 씨 개인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법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 개인 재산을 보관하던 중에 횡령했다는 혐의 관련해서 이 부분도 친족 상도례로 처벌을 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 친족 상도례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특혜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형제는 이 박수홍 씨와 친형 같은 형제 관계에는 동거를 하지 않는 이상 형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네네. 관련 보도에 따르면은 박수홍 씨는 이미 형을 고소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고죄의 경우에는 이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소기간을 준수했다면은 친형 부부를 법정에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친족 상도례 두 가지인데 형면죄하고 이제 친고죄, 그래서 고소기간 제한 이렇게 두 가지가 붙게 되는 걸 텐데, 자, 뭐 그 두 가지에 대한 논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거 30년 전에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은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공소시효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은 먼저 포괄일죄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범죄가 되는 행위를 여러 번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에 따른 범죄도 여러 개가 인정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개별 행위로 이제 봐야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번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단 한 개의 범죄로 예외적으로 이제 묶어준다 이런 얘기군요. 네. 더욱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창고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물건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다. 한다면은 이러한 동일한 의사와 반복적인 범행을 따로따로 쪼개서 보는 게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서 피해자도 같고 뭐 범죄를 하려고 했던 고의도 비슷하고 해당돼서 발생된 행위도 태양도 비슷하고 해서 하게 되면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될 때부터 계산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30년을 했어도 30년이 다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뭐 20년, 30년 혹은 10년 전에 포괄일죄의 첫 번째 범죄 행위를 했는데 오늘 포괄일죄의 마지막 범죄 행위를 했다면 오늘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쭉 따라 올라가서 3, 40년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은 일단 신형 부부가 횡령한 기간이 무려 30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다면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의 단 하나의 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포괄일죄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범행 방식이나 의사의 동일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30년간 구체적인 범행 방식, 범죄 의사도 상당히 다양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포괄일죄 개념으로 단 하나의 죄로 묶기는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재판에서 포괄일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최근까지 친형 부부가 법인을 운영한 이상 상당히 과거의 행위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 구분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친족상도례에서는요, 피해자를 기준으로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와 피해자 또는 조부모와 피해자 이런 관계, 서로 간의 조부모 손자, 부모자 관계에 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형 면제라는 거는 형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또 집에 같이 동거하는, 같이 살고 있는 친족, 가족 또는 그 가족 사이의 배우자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면제폭이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족 관계가 성립돼서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은 수사하지 않고 각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 면제가 되는 친족 외에도 8촌 이내의 나의 혈족 또 4촌 이내 인척이라고 하면 이제 뭐 처가 식구를 포함해서 여러 인척 관계가 있는데요. 그때는 범죄 종료 시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는 친고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6개월 경과 후에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 친고죄 기간 도과됐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조항들로 친족상도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된 친족 간 횡령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오늘 주로 말씀을 나누신 친족상도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의 범죄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단지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만의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수부터도 과연 친형과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지 방조를 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회사에 관련된 여러 직원도 이러한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간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하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